자, 화씨 편입니다. 화씨. 화씨라는 거는 그 화씨 지벽이라고 해서 화씨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초나라 사람 이름입니다. 초나라 사람 중에 이제 뭐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옥 있잖아요. 옥 여러분이 아는 그 옥돌, 옥매트 그럴 때 그 옥, 옥장판 할 때 옥자 있잖아. 그 옥 엄청나게 이제 뛰어난 보물을, 뛰어난 이제 옥을 가져다가 초나라 왕한테 바쳤는데 초나라 왕이 그걸 보니까 이제 돌인 거야. 옥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저 새끼가 나를 기만한다 그래가지고 화씨의 다리를 잘라버렸는데, 그래도 화씨가 다시 와가지고 이거는 옥이다 잘 봐라라고 하니까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보물입니다. 화씨 지벽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초나라에 화씨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초산에서, 산 이름이겠죠, 옥돌을 발견해 그것을 여왕, 초나라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요?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하는 그 여왕 말고 그냥 여왕입니다. 여왕. 왕의 그 시호가 여왕입니다. 초여왕에게 가져다 바쳤다. 이 여왕은 옥을 다듬는 세공사를 불러 감정을 시켰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돌덩어리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은 화씨가 자기를 속인 것으로 알고 빡쳐서 왼쪽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가했다. 그 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화씨는 다시 그 옥을 무왕에게 바쳤다. 무왕 또한 세공사를 불러 감정하니 역시 말하기를 이것은 돌멩이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무왕도 화씨가 자기를 속인 것으로 알고 빡쳐서 이번에는 오른쪽 발꿈치를 잘랐다. 무왕이 죽고 문왕이 임금 자리에 오르자, 엄청 오래 사네 화씨. 화씨는 그 옥을 안고 초산 아래에서 통곡하기를 사흘 밤낮에 걸쳐 울었다. 나중에는 눈물이 말라 피눈물이 쏟아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물었는데 세상에 발 뒤꿈치 잘리는 월영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대는 왜 그처럼 슬피 울고 있는가 라고 하니 화씨가 대답하였다. 나는 월영을 당해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훌륭한 보옥을 한낱 돌멩이라 하여 울고 든 선비인데도 임금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니 이것이 억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세공사에게 그 옥돌을 쪼고 갈아 다듬게 했는데 과연 보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옥에 이름 붙이기를 화씨지벽이라고 했다. 결국 그럼 화씨는 발 뒤꿈치들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네요. 십새끼들. 우리 주옥 같은 보물은 임금이 몹시 갖고자 하는 것이다. 주옥이라는 거는 붉은 옥이라는 건데요. 아무튼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물. 화씨가 바친 원석이 비록 잘 다듬어진 보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임금에게 해드릴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화씨는 왕의 빡침을 사서 두 발이 잘리는 월형을 당하고, 월형이라는 게 발 자르는 형벌이에요. 발 자르는 형벌. 그러니까 못 걷게 하는 거죠.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보옥임을 평가받게 되었다. 보옥임을 평가받기도 이와 같이 어려운 것이다. 요즘에 임금이 법수를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화씨의 구슬을 구하듯 열렬히 신하들과 선비 그리고 민중의 사사로운 잘못을 금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법술의 도를 터득한 선비가 죽지 않는 것은 단지 제왕이 가질 만한 옥박 같은 법술이, 옥박이라는 것도 뭐 보물이겠죠, 아직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낼 수 있는 계책을 아직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고 계속 쓰인다는 거죠. 자, 만약 임금이 법수를 써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대신들은 국정을 전단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대신들이 이제 왕을 제치고 이제 정치하지 못하게 되고, 임금의 측근들도 감히 임금의 권력을 팔 수 없게 된다. 관청에서 법수를 행하면 떠돌던 민중들은 농업에 힘쓸 것이고 떠돌이 병사들은 전장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법술이라는 것은 많은 신하나 선비와 민중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임금이 대신들의 의론을 거스르고
민중의 비방마저 억누른 채 혼자만이 법술의 도에 탐닉한다면 법술의 선비는 비록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법술의 도는 절대로 진가를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오기라는 초나라 습속으로 오기는 초나라의 습속으로 초나라의 도왕을 가르쳤다. 습속이라는 거는 벼슬 이름인가요? 오기는 여러분이 그 손자 오자 할 때 그 오자거든요. 오자가 오기입니다. 자, 대신들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영주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영주라는 거는 이제 귀족, 지방 영주들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되면 위로 임금은 신하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아래로는 민중이 학대당함으로 이는 나라가 가난해지고 군대는 약해지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영주들의 자손은 3대가 되면 장록을 회수하고 일방 관리의 봉급이 높은 것은 깎고 불필요한 직책을 없애 그 남는 경비로 정예의 병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초나라의 도왕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을 시행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오기는 그의 제안으로 해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손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죽었다. 상구는 여러분이 아는 그 위양입니다. 위양, 공손왕, 상왕. 상구는 진나라의 효공, 서쪽 진나라의 효공을 가르쳤는데 10집, 5집씩을 한조로 하는 15의 연대 조직을 만들어 서로 잘못을 밀고 하는 제도와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 조가 모두 책임을 지는 연좌제를 세우게 했다. 시나 상서 같은 책을 불태우고 법령만을 분명히 하도록 했으며 권문과 세가에 줄을 대서 권문 세가는 둘 다 그거죠. 뭐죠? 권력 있는 집안들 청탁하는 길을 막았고 공로 있는 사람에게는 관청에 나가 일할 것과 능력도 없으면서 관직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금지해서 농사나 병역에 힘쓰는 사람이 출세 영달할 수 있게 만들라고 했다. 효공이 이렇게 하니 임금의 주의는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해졌다. 8년 뒤 효공이 세상을 떠나자 상구는 그동안 불평불만을 품었던 자들 때문에 진나라에서 수레에 매달려 사지, 팔다리죠. 팔다리가 찢기는 형벌을 받았다. 이렇듯이 초나라는 오기의 주장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토는 깎이고 나라는 문란해졌으며 진나라는 상군의 법을 오래 실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마땅했던 것인데 오기는 손발이 잘리는 극형을 당해 죽었고 상군은 또한 수레에 매달려 사지가 찢기는 처형으로 죽었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대신들이 법의 바른 시행을 괴로워했고 민중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짐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대신들은 권력을 탐하고 민중들은 어지러운 정치에 젖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진나라와 초나라보다 더한 것이다. 그런데도 임금은 도왕이나 효공이 오기나 상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니 법수를 터득한 선비들이 어찌 오기나 상군과 같은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의 주장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까닭에 세상은 어지럽기만 할 뿐 통일의 폐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기와 상군의 예로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사람들과 대신들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대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다음 편 엄청 기네. 다음 편 다음 주에 가야겠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아니라 참 대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신들의 권력이라는 건 사실 왕하고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왕의 권력이 커지면 대신들은 짜져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대신들이 커지면 왕은 짜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배우는 뭐 중앙집권이니 지방분권이니 봉건제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왕의 집
왕의 권력이 세지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약해지고요.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세지면 왕은 권력을 잃습니다.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세지면 왕은 약해지고 왕이 세지면 귀족들은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 신문왕 때 이 신라가 이제 통일한 직후에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녹봉을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땅을 땅 자체를 말 그대로 사람 그 대신들에게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주는 제도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도왕 때인가에 다시 노급이 만들어집니다.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땅 자체를 그 사람에게 봉해주는 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제도가. 그 말이 뭐냐면은 왕이 국가의 땅을 자기 직할지로서 쭉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신문왕 때는 그 뭐예요? 그 할 수 있었는데 세울 수 있었는데 반대로 그 경덕왕 때인가 그때는 그런 권력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권력을 얻는 사람은 누구죠? 왕이 권력을 잃으면 지방의 귀족들 혹은 중앙의 귀족들이 권력을 나눠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잘 다스려지고 적당히 쓰레기 같은 중간에서 선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이 유지되길 바라죠. 근데 반대로 백성들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물론 빡빡한 법제나 그런 걸 싫어하고 저도 그런 걸 싫어하지만은 근데 사실 전쟁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멀쩡히 잘 사는 게 좋잖아. 뭐 일단은 잘 모르겠으나 맥락상 이제 일단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냥 한번 꼬투리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씨 편이고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화씨지벽이라는 그 고사가 아마 여기에서 나온 말이지 싶은데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고분편, 그 다음에 세난편, 그 다음에 화씨편 이렇게 세 개 읽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자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